경제가 무너진 희망이 없는 도시. 여기 생계 유지조차 힘든 4명의 친구들은 한번 제대로 한탕을 치고 해외로 가려 하는데요. 우린 달러가 필요하잖아. 근데 대규모로 달러 운영하는 곳이 뭐 은행이랑 도박장밖에 더 있어? 이들 중 감옥에서 이제 막 나온 준석은 이번에는 도박장을 털 계획을 밝힙니다. 나 감옥에서 진짜 오랫동안 준비한 거야. 고민스러웠지만 절친인 그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함께 도박장을 털기로 하는데요. 나는 하려고. 하자, 씨발. 도박장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정보원 상수의 도움과 준석의 세밀한 작전 계획을 바탕으로 드디어 작전 당일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도망가는데 성공한 그들은 이제 돈을 들고 해외로 향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준석은 자신들이 누군가의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총 어딨어? 어? 아, 총 어딨냐고! 야야야야, 왜 이래? 우리 잡으러 온 것 같아. 당황한 그들은 짐을 챙겨 자동차로 향하는데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을 때 이미 그들의 자동차는 누군가에 의해 파손된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출발하자. 어? 누가 우리 차 만진 것 같은데? 다행히 다른 차량으로 갈아탄 그들은 도주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미로 같은 주차장을 이동 중이던 이들의 앞에 신원 미상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세 사람을 사로잡은 남자는 죽음을 앞에 둔 준석을 재미있다는 듯 쳐다보는데요. 5분.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한번 가봐요. 도대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4명의 무모한 친구들은 정체불명의 남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 그냥 경찰서 가서 자수할 거야. 명심해. 어디에 있든 벗어날 수 없어. 영화 사냥의 시간입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전작 파수꾼으로 개봉 당시 국내외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휩쓸었던 윤성현 감독님의 신작인데요. 최근 충무로의 젊은 배우들의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학개론 시그널의 이재훈, 멜로가 체질 응답하라 1988의 안재홍, 기생충의 최우식, 사바 시동의 박정민의 케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자물리학으로 2019년 청룡영화상 신인 나무상을 수상했으며 슬기로운 깜빵생활로도 유명한 박혜수 배우님이 이 넷을 쫓는 추격자 한의 배역을 맡았는데요. 영화 파수꾼 때 청소년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데 큰 공감을 얻는 데 성공한 윤성현 감독님이 그리는 추격 스릴러 영화여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냥의 시간입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한국 영화에서 본 적이 없는 가상의 설정과 스타일리시한 비주얼의 조화를 잘 이뤘는데요. 여기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총격전과 추격신이 선사해주는 시네마틱한 체험과 서스펜스가 주요한 관람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사냥의 시간은 돌비 애트모스로 제작이 되었고 세계 3대 영화제 중 유일하게 돌비 애트모스 상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되었는데요. 최근 기생충으로 전세계적인 호평을 이끌어낸 봉준호 감독님이 직접 추천사를 남겼던 영화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님의 오랜만의 컴백작이자 국내에서 가장 핫한 배우들만 한자리에 모아놓은 사냥의 시간은 2020년 2월 26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냥의 시간 윤성현 감독님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영화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냥의 시간을 만든 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파수꾼은 이제 드라마고 사람에 초점을 맞춰진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파수꾼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고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직선적이고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좀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인물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상황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제 스타일하고는 그런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유형 영화들이 있는데 이제 스필버그의 뭐 듀얼이라는 영화도 있고 조스, 미지아의 조, 뭐 E.T. 제 심장을 뛰게 했던 영화들 어떤 현실 기반이 아닌 그러면서도 굉장히 직선적인 이야기고 상황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영화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의 시간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보여지지 않는 영역의 것들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영역의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냥 어쩌다 파수꾼 하고 나서 좀 지문에 갇히지 않은 좀 더 글이 아닌 영화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런 목표로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훈 배우를 생각을 하면서 쓰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제일 먼저 보여줬던 것 같고 이재훈 배우가 아니면 좀 하기 어려운 역할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함과 약함을 공존하는 얼굴과 내면을 가지고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때 필요하다 싶으면 확 끌어내고 또 남성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확 그렇게 하면서 이게 특히나 그 나이 때 배우에서는 그런 모습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배우는 저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훈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꼭 준석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박정민 배우도 마찬가지고 안재홍 배우 같은 경우는 이재훈 배우 시나리오를 보고 추천해줬어요. 저한테 고항을 보고 이 배우랑 꼭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최우식 배우 같은 경우는 그때 2010년대 초반에 국제 단편 영화제를 한번 가서 이제 배우로 나오는 걸 보고 저 친구 되게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죠. 박혜수 배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하고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소수의견이라는 영화에서 잠깐 단역으로 잠깐 나온 걸 보고 내가 찾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압도적인 존재이면서도 좀 깊이가 있는 얼굴, 좀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제 영화를 보고 코멘트 남겨주신 것 자체가 되게 고맙고 영광스러운 건 둘째치고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을 너무 존경을 많이 하니까 제 이름을 언급해 주시고 제 영화를 언급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런 제 인생 동영상 중 하나입니다. 그냥 어리둥절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밤에 이제 전화 뭐지?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계 3대 영화제를 통해서 첫 상영을 할 수 있다는 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다 보니까 네, 저희 영화 사냥의 시간은 젊은 배우들이 나오는 굉장히 신선한 조합에 신선한 시도가 있는 영화입니다. 저희 영화 사냥의 시간 2월 26일 개봉입니다. 극장에 꼭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 벗어날 수 없어.